자, 얘들아, 우리 수열 하자. 야, 오늘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고, 등차 수열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이제 이 등차 수열이란 걸 우리가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등차 수열의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정리를 하고 갈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일단 등차 수열은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열은 뭐야? 숫자의 나열이야. 숫자의 나열. 숫자가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구해내는 거지. 우리 구해내는 거. 이제 당연히 얘는 그냥 수의 나열이야. 자, 나열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뭐냐면 규칙적이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그럼 뭐겠어? 저 규칙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자, 이 규칙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뭐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임드 수열이라고 하지. 네임드 수열. 네임드 수열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붙여진 수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등차 수열, 그리고 뭐 등비 수열, 개차 수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지? 피보나치 수열 있지? 있지. 그런 수열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런 수열들이 있는데 자, 오늘 얘기할 거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같을 등 차이할 때 차. 등차는 같은 차이를 갖는다는 건데 이 등차 수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수열이라고 할 때는 보통 수열은 숫자들의 나열이잖아. 그럼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여러 개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집합기호로 표현을 해. 집합기호. 그러니까 수열은 우리가 집합. 그래서 A에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기호로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을 하고 이 AN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그래. 일반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넣었을 때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그 수열의 n번째 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우리 일반항이고, 자, 이 등차 우리가 수열을 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항상 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수열을 얘기할 때 요거 하나만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 지금 요즘 들어서 좀 이렇게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보면은 좀 자주 출제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수열할 때 항상 요거부터 생각해. 자, 첫 번째 항 따로, 1항 따로, 그 다음 2부터 n항.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을 조금 길렀으면 좋겠어. 뭐 우리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같은 것들을 볼 때도 보면은 첫 번째 항 따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두 번째 항부터 뭐 등비 수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 수열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1항과 나머지 n항, 2항 이상의 항들을 따로 좀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을 조금 습관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요즘에 좀 고난이도 문제에서 계속 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일단 배우기는 하지만 이후로 배우는 것들이 너희들이 뭘 배워? 수열의 합 배운 다음에 시그마 기호 배운 다음에 뭘 배워? 귀납법. 그러니까 귀납법이라는 게 뭐야? 관찰. 그치? 귀납적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지? 연역적. 귀납적이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니까, 아, 이거네. 라고 되는 게 귀납이잖아. 그게 귀납법이야. 그게 귀납적 정의야. 근데 이 귀납법, 사실은 뭐 정확히 알지. 수학적 귀납법은 연역법에 가까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귀납적인 정의를 찾는 게 사실 저 일반항을 찾는 거고 저 규칙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수열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뭔가 귀납적 정의로 주어진 수열들도 가끔씩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이상의 것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귀납적 정의 혹시 배웠던 친구들 기억하면 좋겠지만, 자, 첫 번째 항 주어지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인 경우에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어떻게 돼? 귀납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얘들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수열을 생각할 때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이상의 항을 항상 좀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습관을 지금 기르는 거는 조금 필요한 걸 같아. 자, 등차 수열은,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으면 얘를 자, A1, A2, A3,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등차라고 있잖아. 차이가 같대. 얘에서 얘를 뺀 것과 얘에서 얘를 뺀 것이 항상 같은 녀석들. 그러니까 후항에서 전항을 뺀 녀석의 값이 항상 같은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D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또 D만큼, 뭐 더하기 D, 뭐 D는 음수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초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D는 우리가 공차라고 얘기를 하죠. 공차, 뭐 디퍼런셜인가 아마 그럴 거야. 차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자,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가?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외우고 있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외웠을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첫 번째 초항이라는 녀석과 n-1의 공차를 곱한 녀석.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넣으면은 당연히 얘가 0이 되고 나니까 A1이 되는 거고, A2 같은 경우는 A1에다가 D를 더한 녀석이니까 이 D가 n에서 n이 2이면은 2에서 1을 뺐으니까 D를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물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일반항식이야. 외우고는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문제를 풀 때 기술적으로는 이 공식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D 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요렇게 생각을 하고 보세요. 적어 놓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 이런 식으로. 항상이야, 항상.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왜 내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녀석을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t 이렇게 우리가 쓰라고 할까? 자, 얘는 이것 때문입니다. 1차 함수로 생각. 이거야. 항상 우리는 뭐냐? 얘를 1차 함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봐봐. 우리 1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차 함수는, 자,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를 갖고 있지. 자, 그지? 그러면은 이 y라는 녀석을 뭘로 보느냐? 이 an으로 보는 거야. an은 뭐야? 일반항이고 n번째 항의 수열 값이잖아. n번째 항의 수열 값이야. 그럼 얘가 n번째 항의 수열 값이고 이 x를 뭐로 보냐? 얘를 n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은 어떤 1차 함수의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다시 좀 정의역이 자연수인. 정의역이 뭔지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자연수일 때만 정의되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게 뭐 얼마나 좀 이게 유용하냐? 자, 지금 봐봐. 여기서 그럼 뭐야? 이 A가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차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공차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그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뭐가? Y절편이 되는데, 사실 Y절편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Y절편은 큰 의미는 없어. 자, 왜? 그럼 내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생각해 볼게. 어차피 우리가 자연수인, 정의역이 자연수만 생각하면 되니까, 요런 녀석이야.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이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생각해.
자, 얘가 쭉 올라가. 그럼 얘가 y절편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1-d가 되는 거야. a1은 어차피 어디야? 여기가 1일 때. 요 녀석일 때 여기가 a1. 자, 얘가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 5일 때 5, 6일 때 6.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제 y 값들이 뭐야? 수열이의 각각 항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가 되게 편해지냐면은, 자, 수열의 합을 정할 때 어디까지가 최소가 되겠어? 3까지가 최소가 되겠지. 4가 되는 순간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 버린다니까. 이제 수업이 이제 점점 합이 커져져 버린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차 함수로 생각하는 습관을 지금부터는 계속 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등차수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것도 나온다. 절대값 a.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얘가 있잖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절대값을 했을 때는 이 녀석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나 보통의 여러분들 등차수열이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저렇게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인 경우는 저렇게 되겠지. 두 번째는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경우는 쭉 내려가는 그런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냥 저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지 않고 아니면 그냥 수식으로만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난이도 문제 같은 거 풀이할 때 또 내가 설명을 더 해주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 이제 알아야 될 거, 등차 중항이죠.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3개가 나왔어. 그러면 항상 등차 중항을 생각해라.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 뭐야?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있을 때, 자, 얘와 얘의 중간에 있는 요항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 더하기 d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것도 더하기 d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랑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어떤 두 녀석이 있어. 두 녀석이 있고 그 정확히 가운데에 이 녀석이 있는 거잖아. 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다면은 A1과 A3 정 가운데에 A2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사실은 이게 여기서도 봤다 생각하면 똑같아. 얘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얘하고 얘라고 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당연하게 직선이니까. 여기랑 지금 기울기가 완전히 같은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A2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야? A1과 A3의 중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하면 평균. 얘는 평균값이야. 평균값. 평균값. 그럼 얘는 뭐야? 자, 2분의 A1 플러스 A3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갖춰준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A2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등차 중항을 표현할 때는 AN 더하기 AN 더하기 2라고 한다면 얘는 2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 중항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2를 여기다 곱해준 거지 한마디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등차 중항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등차 중항에서 A1, A2, A3, A4, A5 라고 했을 때 A2와 A4의 중간에 있는 요 녀석도 등차 중항이 되지만 자, A1과 A5의 중간도 이 녀석이 또 됩니다. 그죠? 등차 중항이라고 했을 때, 이 A3라니까, 내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등차 중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들에 다 중항이 돼. 항상 똑같을 테니까. 이 거리가 항상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등차 중항은 어느 하나의, 그러니까
연속된 그 항에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나중에 등 비수열을 가서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랑 더불어. 자, 요 내용과 더불어서, 자, 등차 수열 문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해 줄 텐데,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합. 얘네들 것들을 하나하나 숫자를 다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 갈 때가 되었구나, 이것도. 자, 등차 수열의 합인데 각각의 항들을 내가 지금부터 더하자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보통 S를 쓰고요. 자, S에 N이라고 하면은 N까지 더하겠다는, N항까지 더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까지 합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뭐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맨 끝에 하고 맨 앞에 거하고를 더한 다음에 보면 이렇잖아. 자, 예를 들어서 AN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뭐 AN-1 AN 이렇게 하면은, 자, 얘랑 얘를 더한 거하고 얘랑 얘를 더한 게 어때? 항상 같아. 이것을 좀 이용한 녀석이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식이 SN은 가장 첫 번째 항 A1 더하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항 L, 얘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쳤어. N까지 해줘야죠.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공식을 사람들이 잘 안 외우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왜냐면은 이 L이 가끔씩 주어져, 그냥. 되게 쉽게 그냥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암기 공식이 나오죠. 자, 2분의 N. 내가 진짜 이 공식을 못 외워. 안 외워져. 미치겠어. 2A1 플러스 N-1D. 요거 맞지?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이 공식을 이걸로 외우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걸 안 쓰기 때문에 못 외워. 자, 나는 공식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쟤랑 똑같이. 얘를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2분의 D의 N 제곱 플러스, 자, 2분의 2A1-D의 N. 자, 지금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외우고 계세요. 자, SN은 무조건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얘는 왜 그러느냐? 얘는 N에 대한 2차 함수로 생각하라. 얘도 마찬가지. 자, X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요런 녀석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봐봐.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봐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 2차 함수 형태잖아. 근데 요거 대신에 N을 넣은 거야. N을 넣고 상수항이 0인 상황이야. 그러면은 지금 봐봐. 이 A라는 녀석. 그리고 이 B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야? 개수의 형태로. 이 녀석이 2분의 D라는 녀석을 최고차항의 개수로. 자, 2분의 2A1 D라는 녀석을 1차항의 개수로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이다. 이 소리야. 자, 기억이 나세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거의 저 공식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수열의 합이 나오면 이 공식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되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 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야. 기술적으로 문제를 기술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해놔야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어떤 SN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등장해서 최고차의 개수 뭐 이렇게 나오고 최고차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 그 이게 상수항이 0이야. 그러면은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면은, 자, SN을 주어질 거야. 수열의 합을, 뭐, 예를 들어서 뭐, 4n 제곱 플러스 뭐, 4n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 일반항은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이거 어떤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거야. Sn-Sn-1은 A1이죠. AN이죠. 그렇죠? 왜냐? 얘는 뭐야? 1부터 n까지 더한 거고 얘는 1부터 n-1까지 더한 거니까 얘네 싹 없어지면 n 하나만 남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an만 남게 돼 있어요. 사실은. 야,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여러분들 많이 써먹게 될 거야. 이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거. 자, 내가 수열에서 뭐라고 그랬어? 규칙 구하는 거라니까. 규칙 구해서 일반항 구하는 게 우리가 수열 문제의 기본이라니까.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 그것만 계속 할 거야. 하는데 그때 요렇게 일단 기본적인 방식은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냥 얘잖아. 그럼 D는 뭐야? 공차가 뭐야? 8. 공차가 8인 녀석이라고, 바로. 그리고 봐, 두 번째, 2분의 2A1-D가 뭐가 돼? 얘가 또 4잖아. 그럼 얘가 지금 8이거든? 얘가 8인데 얘가 8이잖아. 플러스 8이잖아. 그럼 2A1이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A1은 뭐가 돼? 8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공차가 8, 초항이 8인 녀석이라는 것을 엄한 짓 안 하고 그냥 바로 풀어낼 수 있다고. 자, 그럼 이걸 내가 있잖아. 원래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어떻게 풀이하는지 봐봐. 근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기본적인 방식이니까 할 줄 알아야 돼. 자, SN에서 SN-1을 할 거야. 그러면은, 자, 4N 제곱 플러스 4N. 여기에서 4의 N-1 제곱 빼기 4의 N-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SN에서 SN-1을 빼면은.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 그럼 얘는 봐봐. 자, 4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2, 4, 8 N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4n제곱 4n제곱 날라가고 4n 8n 마이너스 4n 날라가고 그러면은 8n 플러스 4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4네. 그죠? 그냥 8n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맞아. 초항이 8 공비도 8 나왔지. 참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초항과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니?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등차 수열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탈게요. 자, 등차 수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등차 수열 문제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수열 문제에서 제일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 절대값들이 나왔을 때인 것 같아. 절대값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을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게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절대값 같은 것들이 있는 문제들은 다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보통의 경우 등차 수열의 문제는 여러분들 막 수열 쭉 나왔을 때 그냥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치에다가 그냥, 예를 들면 A1은 A1이고, A2는 뭐야? A1 플러스 D. A 뭐 10은 A1 플러스 9D. 요 녀석을 갖다 집어 넣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뭘로 풀리냐면 그 뭐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연립방 정식. 연립방 정식으로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볼게요. 자, 344번 볼게요. 344번. 그리고 등차 중항 중에서 이거 347번. 349번. 아니다. 이게 350번 풀자. 344, 347, 350. 자, 얘들아 봐봐. 초항이 마이너스 15잖아. 그지? 초항이 15고 어떤 녀석의 그 절대값과 그 다음 항이 같은 경우야. 그러면 일단 얘는 자, 절대값 A3이라는 녀석과 자, A4가 같은 거야. 그럼 만약에 A3과 A4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A3과 A4가 같은 경우.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니? 일단 A3과 A4가 같으면은 저기 뭐지? 공차가 몇이라는 거야? 공차가 0이라는 거야. 공차가 0이라는 거야. 근데 공차가 0이면은 안 되니? 되지 않아? 공차가 0인 경우. 아니지. 그치? 공차가 0이면 싸울까? 자, 얘는 그 공차가 0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지금 공차가 0이면 얘가 마이너스 15고 얘가 마이너스 15인데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15가 되지. 마이너스 15가 되잖아. 그러면 0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A3과 A4가 같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지. 그럼 A3은 뭐야? 마이너스 A3은 자, A1 플러스 2D가 될 거고 얘는 A1 플러스 3D가 될 텐데 얘가 뭐야? 마이너스 15. 얘가 마이너스 15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공차 D를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게 바로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47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은 되게 쉽다기보다도 좀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야. 뭐냐면은 봐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비 중항에 대한 문제겠죠. 얘는 얘와 얘의 평균이잖아. 그지? 얘와 얘의 평균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8분의 3하고 3분의 8과 3분의 16을 더하면 몇이니? 3분의 24니까 8은 24. 그러니까 B가 4가 되겠죠. B가 4가 금방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랑 가운데 값, 얘랑 가운데 값 이렇게 풀면은 일단 금방 A랑 C도 구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애들인 거야. 이것도 상당히 이것도 보면은 얘랑 얘의 중항이기도 하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C는 2 곱하기 4라고. 그럼 얘는 그냥 8이야. 그러니까 8, 4니까 8하고 4니까 12가 답이 되겠지. 그지?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 여러분들 봐봐. 가끔씩 보면 애들 이런 거 이상하게 그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상한 녀석들이 있어. 자, 지금부터 해볼게. 예를 들면은 15, 16, 17, 18, 19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아마 105가 나오지 않을까요? 얘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얘 더하면은 얘 곱하기 3이야. 그리고 얘 곱하면은 얘 곱하기 5야, 그냥. 등차 수열의 특징이야, 그냥. 그냥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연달아. 이게 얘네들 사실은 우리가 자연수의 이제 나열이지만 걔도 얘들 지금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라고 봐도 상관없거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운데 있는 숫자 곱하기 전체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4 곱하기 3 하면 답은 1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350번은 여러분들 좀 그냥 문제가 귀찮게 나와 있을 뿐이지 문제 자체가 어렵고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그지?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120 하면은 우리 보통 제일 처음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A1, A1 플러스 D, A1 플러스 2D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A-2D, A-D, A1이죠. 플러스, A1 아니지, 여기서는 A1 아니지. 플러스, 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이거 쭉 다 전개했을, 더했을 때 D들이 싹 다 없어지게끔. 그럼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똑같이 얘기했잖아. 얘가 만약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전체들 합은 뭐야? 가운데 있는 숫자에 곱하기 5야. 얘는 지금 5개니까 이 녀석 곱하기 5 하면은 120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5, 4, 24개죠? 얘가 24개일 거야. 무조건 24개. 그렇지? 그러면 일단 얘네 둘 더한 거하고 얘네 둘 더한 거하고 7분 얘네 셋 더해가지고 7분의 1 곱한 것이 이 녀석 두 녀석하고 동일하게끔 해주는 D 값을 우리가 지금 찾으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수열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열 문제들은.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단원들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수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 좋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되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 혹시나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머님의 그 열화 같은 그 어떤 교육열로 뭐 사고력 수학 같은 것들을 혹시 해봤던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력 수학 하면 항상 다루는 게 뭐냐면 수열이랑 확률과 통계야.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특별한 그 뭐 없이, 특별한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고력 수학 이런 건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우리 여기서는 등차 수열의 합은 내가 여러 가지를 한번 다 해볼 텐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 여기 다 나와 있네. 그러니까 353번, 354번, 355번 전부 다 풀고 356, 357, 359까지 전부 다 풀 거예요. 이 문제들 한번 싹 다 풀어보고 가자. 자,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내가 참 어떻게 해서 풀어라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모호감이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얘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얘를 2분의 D에, 자, 봐봐. 15의 제곱. 이걸 해줘야 돼.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에 곱하기 15.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D하고 A에 대한 하나의 문제, 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려면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숫자가 커져. 조금 귀찮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 귀찮음을 극복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 2분의 D에 30의 제곱 플러스, 자, 2분의 2A1 마이너스 D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야,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960, 얘가 뭐라는 거야? 자, 225.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조금 써먹기 좋은 방법을 그냥 하나 알려줄게. 뭐냐면은, 자, 여기 잘 보면은, 얘랑 얘 잘 생각해봐. 얘랑 얘를 잘 생각해보면은, 얘는 요 녀석 있잖아. 우리 그냥, 얘랑 갖고 얘랑 같으니까 우리가 이거 연립방정식처럼 풀어도 아무 상관없잖아. 해보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 전체에다가 내가 2를 한번 곱해줄게. 여기 전체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얘는 없어지고 얘는 30 이렇게 됐다고 쳐주고 얘는 450이죠, 그죠? 45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를 빼주면 D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은 얘가 날아가잖아. 그지?
얘가 날아가잖아. 그럼 얘 15의 제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225D가 될 거고요. 거기서 빼기 얘는 뭐야? 30의 제곱은 900이지. 450D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2로 나눴으니까 450D가 되겠지. 450D는 510에서 960 빼면 몇이야? 450 마이너스 450이잖아.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D를 쉽게 좀 구해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저렇게 구해놓고 나면은 D 구했으면 뭐 나머지 바로 답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S40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354번도 한번 볼게요.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좀 알려줄게. 말아야 될 거. 지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110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110. 그지?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1부터 n까지니까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n 플러스 2만큼이 되겠지. 그치? 여기는 0이라고 하고 n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 정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여기 다 더했을 때 110이니까 마이너스 110이니까 얘랑 얘까지 더하면 몇이야? 몇이니? 22가 돼.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32 이렇게 될란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초항과 끝항이 나와 있어 지금. 초항과 끝항.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2분의 자 초항이 23이고 끝항이 마이너스 45야. 그리고 여기다가 몇을 더해주면 n 플러스 2를 곱해준 게 뭐라는 거야? 132라는 거야. 마이너스 132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할까? 곱해야지. 미쳤지. 왜 이래? 정신 차려, 김성민. 자, 봅시다. 자, 이거, 23, 45니까. 마이너스 20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는, n 플러스 2가 몇이 되는 거니? 12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얘가 12가 되는 거니까 n이 10개까지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되겠다. 알겠니? 됐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여기는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뭐 풀이 방법 내가 한 3가지 정도로 가르쳐 줄 거야. 이 3가지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저 문제 풀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이 문제 풀었으니까 이거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 가장 고전적이고 교과서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보면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풀이 방법으로 갈게. 자, A1 더하기 3D가 37이고 자, A1 더하기 8D가 27이니까 이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자, A1 그리고 D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에 집어넣는 방식.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노멀한 방식이 될 거야. 노멀한 방식. 자, 이것을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볼게.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를 내가 그래프로 1차 함수의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1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러면은 얘는 잘 보면은 자, 봅시다. 자, 4일 때 37 이 점을 지나는 녀석이야. 1차 함수라 그랬잖아. 1차 함수. 그리고 9일 때 27. 자, 9일 때 27. 여기를 지나는 녀석이야. 그렇지? 이렇게 봐도 문방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봐봐. 이렇게 쭉 내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렇지?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야? 기울기가 5분의 10이죠? 기울기가 자 4에서 9까지니까 5분의 10이잖아. 그치? 5분의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공차가 몇이야? D가?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 1차 함수의 식을 우리가 그냥 좀 알아먹기 편하게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D라고 한번 둬보고 자 D는 뭐야? D 여기서 4 하나, 둘, 셋, 4칸 가면은 여기잖아. 그럼 4칸 동안에 지금 한 칸 갈 때마다 2씩 늘어나는 거지.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가니까 2씩 늘어나니까 얘한테 8 더하면은 y 절편이 되지 않겠어? y 절편이 8 더하면 y 절편이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45. 45 아니야? 그치? 8 더하면 45잖아. 왜 그러지? 자.
45. 45. 나 요즘 있잖아요. 그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틀린 답을 하면 내가 쫄아.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면은 나한테 정확한 답이 아니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 쌤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여기 봐봐. 잘 봐봐. 여기가 1, 2, 3, 4 막 더했을 때 여기까지 바로 여기 직전까지, 그지? 여기 직전까지 더했을 때가 합한 이 수열의 합의 가장 최대값일 거 아니야. 만약 얘보다 작은 게 이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최대값을 넘어서 이제 음수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고.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최대값을 갖다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올라갔다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맞지? 제가 왜 43이라고 했냐면요. 저 첫 번째 그렇지. 초항이 43이죠. 초항이 43. 근데 내가 말했잖아. Y절편하고 초항은 달라요. 자, 알았어. 자, 그러면 얘부터는 여기서 만나는 요점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게 편하다니까, 요점을. 그럼 얘가 만약에 이 점은 뭐야? Y가 0일 때 X좌표잖아. 얘가 Y가 0일 때 X좌표라고. 그럼 Y가 0이라면은 얘는, 자, X는 몇이냐면 2분의 45야. 그렇지? 그럼 얘가 몇이야? 22.5가 돼.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게 22가 되고, 여기는 23이 되고, 여기가 22.5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것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어디야? 22입니다. 그죠? 22번째 항이 최대값이 돼요. 그럼 최대값을 여러분들 공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방법은, 이 첫 번째 방법, 이 방법은 조금 뭔가 이제 공식적인 방법 같은 느낌이 있어.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게, 저급한, 아주,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풀이가 될 것이고, 좀 이렇게, 차원이 조금 이렇게 있고, 세련되고, 그지? 좀 이렇게 스마트한 그런 방식이,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이 될 것 같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이게 좀 더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 내에서는 얘가 더 힘들지. 얘가 더 귀찮아요, 사실은. 너무 쉽잖아. 얘가 너무 쉽기 때문에 얘가 어려워. 귀찮을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좀 고난이도 문제나 어려운 문제로 가면은 여러분들 이게 써보기가 되게 좋아요. 자, 봐봐. 356번 같은 거 한번 봐봐. 356번 같은 거, 얘들아. 응? 자, 356번 봐봐. 답 딱 봐. 야, 문제 보고 답 딱 구해야지. 뭐야? 답 딱 보이잖아. S10과 S20이 같대. 보이잖아. 뭐야, 답. S는 10, N은 10. SN의 값이 최소가 돼야 된다니까? 네. 모르겠는데요. 쌤, 저희 저급해서 그런 거 몰라요. 이 저급한 새끼들. 저급한. 이게 카페인 때문에 심장이 아픈 걸까 상처가 나서 심장이 불쌍해. 떠먹었다고 카페인. 답 15죠. 45요? 15. 45요? 15. 맞네. 이차 함수라고 그랬잖아, 내가. SN은 2차 함수라고. 그러니까 S10하고 S20이 같다라고 하면은 얘는 자 11대하고 21대가 같으니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얘가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잖아. 얘가 15일 때 최소가 되거나 최대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dn 제곱이니까 얘가 2면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되겠지. 그럼 최소값은 15가 될 거야. 야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 얘들아.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가 왜 그러니까 이건 나의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 너희들 알다시피 나 계산하다가 계산 실수 되게 많이 하잖아. 잘 알잖아, 얘들아. 나도 계산 실수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어.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진짜로. 뭔가 계산이 잘 안 돼, 가끔씩, 머릿속에서.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말했지, 나 일주일 동안 지금 밤을 2번 새가지고, 이게 멀미가 난다니까, 지금? 됐어. 357번이나 풀어. 야, 357번, 358번 같이 지금 풀어보고 하자. 자, 봐봐. 지금 얘가,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조건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좀 그냥 기준을 좀 잡고 가. 기준. 길이 같은 거. 길이 같은 경우는 보통 등차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이 돼. 그리고 뭐냐면 면적. 얘나 같은 경우는 등비 수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일정하지는 않아. 일정하지는 않은데 보통 보면은 길이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 그때는 등비 수열이야. 야, 일정. 그걸 뭐라고 하니? 니들한테 너무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리니어하게. 처음 듣는 거지?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리니어가 라인이야, 라인. 그러니까 직선의 형태로 뭔가 증가를 하거나 직선의 형태로 뭔가 감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아까 그랬잖아. 우리 등차 수열은 직선이라고. 1차 함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이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등차 수열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봐. 지금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A씨가 같고 B가 같은데 이거 따로 계산할 필요 없잖아.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도 상관없어. 자, 첫 번째는 뭐야? 24명이야. 첫 번째 줄에 24명이 하고 그 다음 째 줄부터는 7씩 계속 들어가. 7씩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얘 같은 경우는 뭐죠? 등차 수열이고 처항이 24고 공차가 7인 녀석이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바로 써야 돼. 자, 12n 제곱 플러스 자 2분의 자 24 곱하기 2는 몇이냐? 48 빼기 7이니까 아이씨 2분의 41 n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20이니까 n에다가 20 집어넣으면 돼. 끝. 그치? 됐죠? 됐죠? 뭐 이 새끼야. 싸울까? 자, 볼게요. 얘도, 자, 봐봐. 일정하게 증가하는 녀석이잖아. 일정하게 증가하는 녀석.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거 여기서 A에 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씨, 이거 A값 구할 필요가 없어. 자, 봐, 임마. 야, 이게 몇 개가 있다고? 14개가 있대. 그럼 여기를 첫 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몇 번째 항이야? 14번째 항이야.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보래. 그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될 거 아니야, 얘는 무조건. 그치? 등차 수열이 되니까 3 더하기 42에다가 14 곱하고 2로 나누면 이게 답이야, 그냥. 이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이거를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한다면은 기울기를 실제로 구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맙시다. 자, 이게 왜 등차 수열이 되는지는 한번 알아는 보자. 알고는 가자.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가 X고 얘가 A, 이 녀석이야. 그러면은 이 길이는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뺀 거거든? 그러면은 AX-1에서 빼기 X를 한 것과 같고, 얘는 A-1에 X-1이잖아. 이거 뭐야? X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얘가 공차고 얘가 얘가 초항 마이너스 공차가 되는 그런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 등차 수열이 일반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용들을 얘기했고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일반항 하고 나서 등비 수열 얘기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